안녕하세요. 이현우 작가입니다. 오늘 한국은행이 금리를 0.25% 낮췄습니다. 지금 미국은 트럼프가 금리 내리라고 난리를 쳐도 연준이 꿈쩍도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얼마나 경제가 심각하기에 금리를 먼저 내렸을까요? 사실 한국은행은 물가도 잡지 못하고 부동산 거품도 제거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입으로만 부동산 투기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금리를 갑자기 내렸습니다. 얼마 전에 토지거래 허가 발표나고 아주 적절한 시기에 금리를 내린 모습을 보니 국민은 죽던 말던 강남 아파트만 살리겠다 그런 모습으로도 보입니다. 이럴 바에는 그냥 한국은행 없애버리고 미국 금리에 플러스 1% 자동으로 연동되게 하는 편이 우리나라 경제를 훨씬 더 건강하게 만들 것입니다. 아무튼 한국은행이 얼마나 급했기에 이렇게 금리를 내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도 낮춰서 발표했습니다. 2025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9에서 1.5%로 낮췄습니다. 작년 11월 1.9라고 했는데 3달도 안 지나서 1.5로 0.4나 내렸습니다. 최근 3년 사이에 계속 이렇게 성장률 발표할 때 처음에는 높게 잡지만 뒤로 갈수록 다시 낮추는 그런 장기술을 한국은행이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전망치 1% 그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물가 상승률까지 고려한다면은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 사실상 거의 제로거나 오히려 마이너스가 될 것입니다.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만 상승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한국은행에서도 구체적으로 어디가 마이너스 날 것인지 발표한 것을 보면은 모든 부분에서 마이너스 성장하겠지만 특히 건설에서 마이너스 폭이 매우 클 것이다.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한 부분 한국은행에서 이번에 발표할 때 어디가 마이너스가 날 것인가 그거를 표시한 부분인데 민간 소비, 건설 투자, 설비 투자, 수출 수입 모두 마이너스입니다. 그 중에서 건설 투자가 마이너스가 가장 심했습니다. 그만큼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건설 투자가 빠르게 급감하는 것입니다. 토지 거래 허가 해제한다고 하는데 경제를 부양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입니다. 지금 모든 부분이 마이너스가 나고 있는데 이번 금리 인하로 상황이 더더욱 안 좋아질 것입니다. 가장 큰 이유는 미국이 아직 금리를 안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미국에서는 일단 연준에서 금리 인하에 대해서 굉장히 신중합니다. 트럼프가 연준을 흔들고 있긴 한데 아직까지는 버티는 중입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기대 인플레이션 예상치보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미국인들한테 앞으로 물가가 어떻게 될까요? 이걸 질문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많이 상승할 것 같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미국 사람들은 지금 체감하는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앞으로 내려가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사람들하고 미국 연준 모두 다 물가가 아직 잡히지 않았다. 금리 인하가 힘들 것 같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한국은행과 우리나라 언론만 금리 인하 김칫국을 3년째 먼저 마시고 있는 중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미국은 금리 안 내리고 우리는 금리를 내리면은 환율이 어떻게 될까요? 다시 급등을 해서 물가가 더 많이 상승할 수 있습니다. 지금 환율이 조금 안정이 되었는데 사실 안정이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1,500원 근처 갔다가 1,434원 이렇게 내려왔으니까 조금 안정된 것처럼 보이지만 예전에 1,200원만 돼도 고환율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1,400원이 이미 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이 환율이 내려온 것도 외환 보유고를 쏟아 부어서 국민연금 동원해서 환율을 조금 내린 것입니다.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서 환율이 어느 정도 내려온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외환 보유액을 쏟아부어서 억지로 낮춘 것입니다. 환율 방어에도 한 달 동안 6조 5천억 정도 쏟아부었다고 합니다. 물론 지금 돈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계속 밑빠진 독에 물 붓기로 외환 보유액을 쏟아부으면은 정말 필요할 때 부족하지 않을까 약간 걱정이 됩니다. 아무튼 지금 환율이 안정이 된 것처럼 보여지지만 금리를 내렸고 또 내린다면은 더더욱 환율이 불안정해지고 물가가 폭등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물가가 계속 폭등하면은 말 그대로 다 망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이자 갚느라 돈이 없고 물가가 너무 높기 때문에 소비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자영업자들이 매출이 10% 급감하고 대출 연체가 1년 사이에 40% 넘게 급증하고 위기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대출 잔액만 1124조인데 여기서 무너지면은 금융권도 다 같이 어려워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돈
돈을 쓰고 싶어도 진짜 돈이 없습니다. 돈을 돌려막느라 사실상 소비를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카드로 대출받은 잔액이 42조 7천억을 넘어서 역대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그동안 금리를 올리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계속 대출받고 영끌하고 돌려막고 소비를 못하게 되는 악순환에 이미 빠져들었습니다. 지금 상황을 보시면은 일본의 뒤를 그대로 밟고 있는 듯 합니다. 지금 한국은행이 금리를 내렸는데 일본도 버블 꺼지고 1990년도부터 금리를 계속 내렸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됐습니까? 금리 낮춰서 계속 경제를 지탱하려고 했지만 구조조정 이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경제는 금리와 상관없이 계속 추락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한국은행이 그와 비슷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경제 성장률은 꺼져가고 미국은 금리 안 내리는데 우리만 먼저 내리고 외환 보이고 쏟아부어서 환율 억지로 낮추고 환율 조금 안정시키는데 다 소모하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소비 심리 이런 것은 빠르게 급감하고 있습니다. 금리 낮춰서 계속 돌려막겠다는 건데 이렇게 가면은 일본하고 똑같이 되거나 일본보다 못한 그런 상황이 될 것입니다. 소비, 투자 모두 감소하고 자산 가격 버블도 서서히 꺼지는 그렇게 흐를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금리를 인상해서라도 물가를 잡고 부동산 거품이라는 암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나라 경제가 다시 일어나서 성장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일본을 따라가고 있지만 분명히 아직은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남았다고 생각합니다. 반드시 부동산에서 고통스럽더라도 거품을 제거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